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요 2022년 상반기 결산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내용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물류센터 부동산 2022년 상반기 최신 내용 포함해 갖고요.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자, 물류센터 부동산 올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 한번 하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투자 회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박팀님도 보면 진짜 부동산 쪽도 그렇지만 물류센터 투자 많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뭐 지금 자산운용사 중에 이지스 자산운용에 제가 나중에 이름 밝혔습니다. 모 상무가 연봉 52억 원 받았답니다. 뭐 국내 금강원이 전자공시한 2021년 연봉 50억 넘은 연봉자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 좀 하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부동산 상황,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한국토지신탁 종합부동산 금융회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최대 부동산 신탁사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최신 내용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물류센터 부동산 상반기 들어갑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그거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립니다. 위드 코로나는 2022년 5월부터 엔데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될 때 어떻게 변수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1만 명 미만으로 됐고요. 해외여행도 자율화돼 갖고 특정 구역, 요즘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 제 지인들도 많이 움직이는데요. 갔다 오면서도 검사도 생략됐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행 아마 하네다 김포노선 6월 중에 지금 이제 출항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서히 글로벌 시장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지금 엔데믹으로 가면서 특히 2020년, 21년 물류센터 규모 엄청 지금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왜냐면 지금 집 앞 배송 온라인 라스트 마일 퀵커머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물류센터 수요급 중에 지금 센터가 부족한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올해 변수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올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석유, 가스, 자원, 곡물, 에너지 지금 다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대금, 우리 이제 박팀도 부동산 전문가를 한 15년 이상 하고 있지만은 지금 물류센터 부동산의 공사비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축자재, 세멘트, 평당 얼마 이게 시세가 있는데 상원 평당 얼마, 그 다음에 저온 냉동냉장 얼마 하는데 이거 금액도 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는 가장 요즘 최근에 힘들어진 게 인허가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주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저기 뭐예요? 신규 물류센터 생기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화주 유치를 해서 일단은 누가 들어온 걸 갖다가 이제 임차 계약을 하고 하면 이제 뭐 물류센터를 개발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공실률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신규 물류센터의 공급과 동시에 약 90% 임차인 찬대요. 현 상황에서는. 물론 그것도 이제 거점이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황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방송에서도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5,162만인데 수도권 중심의 물류센터가 너무 많았거든요. 보통 60에서 65% 수도권 집중 물량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국 거점 뭐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기업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그 지방의 주요 허브 거점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의 물류센터 거래가 비수도권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가요. 1000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 총 거래 규모가 2020년에는 5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 2021년 데이터 보니까 7조 7천억 원,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대 거래 규모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이 보니까 한 물류센터를 매각했을 때 2천억 원 이상 되는 물류센터만 해도 전국에 7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류센터 만평 기준으로 하면 만평에 옛날에 뭐 300억, 400억 막 그러시는데 요즘은 뭐 금액이 엄청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만평, 3만평,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만 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보통 만 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 전국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했던 물류센터가 비수도권으로 2021년에 한 25건이 돼갔고요. 전년 2020년보다 8건 늘어나고 당분간은 계속 커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충북의 진천 어딘지 아시죠? 네. 진천 쪽으로도 물류가 좀 많이 생기고 경북의 김천까지 내려갔네요. 경남 양산은 뭐 부산 위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항만이나 부산항 거기 거점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주요 거점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은 자, 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연봉이 있고 자기가 성과를 내면 뭐 인센티브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부동산 자산운용사 중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봉 50억 원 넘은 모회사 이지스 자산운용의 상무, 이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개합니다. 50억 원 연봉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국내 부동산 전문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의 송선호 상무가요, 상여금의 성과급 명절 보조금 해갖고 49억 9,100만 원 받고요. 본인의 급여 2억 7천만 원 하니까 52억 6,100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최신 데이터 보니까 이규성 대표가 2년 연임했네요. 6월 24일 기준으로. 그래갖고 지금 강영구 대표, 신동훈 대표 공동 3인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투자 부문에는 복준호 대표, 정석우 대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왜 이 정도를 성과를 냈냐. 그전에 제가 물류센터 부동산 할 때 국내만은 아니라 해외에 딜을 많이 하면 액수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주요 포인트는요. 자, 송선호 상무가 주요 성과를 낸 거는, 자, 미국의 뉴멕시코주 아마존 물류센터 소유한 리츠, 이거를 현지 자산운용사에 3억 5,200만 달러, 약 4,600억 원에 매각을 했답니다. 우리가 딜을 해갖고 클로징 성공하면은 보수가 크잖아요. 그 외에 국외 물류센터 투자하는 사업을 이끌어갔고요. 뭐 실적이 좋으니까 성과금 좋아지겠죠. 그래서 52억 원 총 넘는 금액을, 이제 세금은 좀 많이 뛰겠죠, 우리나라.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참고로 이지스 자산운용은 매년 당기순이익 30%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당기순이익이 867억, 2020년에 417억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니까 성과급에 또 쉐어를, 인센티브를 준 거죠. 참고로 금강원에 전자공시된 금액을 보니까요, 거기 투자부문 대표였던 복준호 부문대표가 한 24억 받았고, 또 이철승 상무가 17억 받았다고 일단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일한 거에 성과받으면 좋지 않나요? 좋죠. 그래서 아무튼 국내 투자 운영회사 중에 50억 원 이상 성과 연봉을 받은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박 PD님도 한국토지신탁 들어보셨죠? 네. 자, 국내 최초 최대 부동산 신탁사입니다. 1996년에 공기업으로 설립해갔고요. 자산관리회사 겸업 인가받아서 민영화 코스피 상장하고 2017년 업계 첫 자산 1조 돌파하고,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역삼동 쪽인데 사무실 방송하는 데는 교대역 근처입니다. 역삼동에 코레이트 타워에 지금 16층에서 19층까지 입주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리츠 운영 자금만 지금 현재 1.9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 부동산 개발 전문성 노하우,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 확대하고,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도 그렇지만요, 가상현실, 뭐 NFT도 그렇지만은 메타버스, 이 부분에 지금 차세대 비즈니스에 지금 융합 전환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쪽에 신기술 분야도 지금 진출하고 투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14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지금 한 14,965가구의 사업 시행자 및 대행자로 지정돼 갖고 고시를 지금 완료하고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투자 운용 자산 규모가 2021년에 1조 9,438억 원인데, 자산 운용 자금이 커야지 그만큼 많은 걸 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5년에는 무려 얼마? 5조 3천억 원까지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제가 글로벌을 30여 년 하면서 항상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도 국내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의 흐름을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면요, 이거 이제 결론을 합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물류센터 부동산을 좀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프로로이스 AMB가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진출했고, 거기에 아마 이제 초창기 멤버들, 저하고도 잘 아는 그 멤버 중에 남선우 대표가 캔달스퀘어 거기에 관련해 있고, 또 거기에 멤버였던 김창현 대표가 ADF 자산운용, 그러니까 동탄물류단지 뭐 A동, B동, 그 다음에 C동까지 투자하고 다양한 지금 그러니까 국내 캔달스퀘어 로지스틱스, 거기가 지금 물류센터 자산 보유가 가장 많고요. ADF 자산이 2위입니다. 최근에 이지스 자산운용 많은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2010년 전에 움직이다가 2010년대 되면서 계속 10,000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000평, 20,000평까지 생기고, 우리가 말하면 기본적으로 기점,
우리가 경부선 하면 신갈에서 용인까지가 거점이었고, 그 다음에 신갈을 기점으로 영동하면은 용인 주변에도 진짜 상당히 물류센터가 없었고, 용인, 그 다음에 양지, 덕평, 거기에 이천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물류센터가 많이 개발됐는데, 최근 2년은 코로나가 되면서 물류센터들이 너무 많이 개발했어요. 말하자면 풀필멘트, 라스트마일, 퀵커머스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물류센터가 최근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안성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산까지가 밑이 아니었고 안성까지가 갔고 뭐 경부 쪽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사물류센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이 전국 분포에 주요한 큰 거점으로 좀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센터는 자꾸 잠깐만 우리도 살고 있는 집이 자꾸 새 집으로 갈아타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매 10년, 20년 오래된 집 같은 경우 아무튼 노후화도 되고 그때 우리 박 PD 조 박사의 우리가 이제 토크 방송할 때 오래되면은 보수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보수 관리가 힘들고 안에 내용들이 다 그렇죠. 자, 맞아요. 물류센터도 제가 알기로도 아무리 잘 져도 뭐 요즘 PC공법이니 뭐 이게 다 해갖고 하더라도 물류센터 20년 전후거든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이제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근데 기존의 물류센터들은 더 짧았죠. 그리고 좀 뭐 냉동, 저온 같은 경우는 좀 냄새도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많이 시설이 좋아졌지만은 자꾸 새로운 센터로 갈아타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10년 전부터도 칼 났을 때 창고에 진부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거점으로 사용했던 물류센터가 좋은 입지에 있어야 되지만 좋은 시설,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물류센터의 지금 수요, 공급, 지금 공급량이 많지 않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조철 박사의 통통통. 자, 이번 시간에 최신 물류센터 부동산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은 풀필멘트 라스트 마일 주요격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조철 박사 통통통 시청자들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